고맙습니다. 네. 네, 앞으로 김성수 변호사님과 계속 쟁점들 그리고 헌재에서 나오는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자,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인터뷰 부분을 지금 대심판정에서 재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 대담 초반에 좀 전해드렸는데 김병조 의원이 작전 중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 영상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지금 기억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때 전화가 너무 많아서 오셔서 똑같은 걸 물어보셨다. 거기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고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서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이 어떤 증거가 되길래 지금 대심판정에서 재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일단 이 영상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상에서의 답변 내용이 무엇인지 그 뉘앙스에 따라서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이 지금 뭐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이제 이루어진 이 답변 내용인 것인데 이것에 이제 함의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또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반대 신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내용도 꽤 길었던 인터뷰 내용으로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긴 내용 중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출동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지금 대통령 측에서 재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출동 지시 또 계엄 관련한 출동 지시를 대통령에게 받은 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조금 끊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한 줄씩 오다 보니까는 어떤 취지로 이 부분 이제 영상을 틀었던 것인지 예.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에 집중을 해서 어떠한 지시였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군이 국회에 일단 투입이 됐던 것 자체는 이 부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이 투입된 이유가 무엇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투입을 했던 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진우 사령관이기 때문에 이진우 사령관에게 어떠한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추가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군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신문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회 측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장에 있던 이제 병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병력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사령관 외에도 또 이제 군이 이제 병력이 한 군데에서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에. 그렇다 보니 그 국회에 투입됐던 병력들이 다른 사령관들이라든지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문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지금 윤 대통령은 잠깐 고개를 들어서 영상을 보고 다시 눈을 감고 있다고 하고요. 입을 꾹 다문 상태로 꼿꼿이 앉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같은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뭐 직접 지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후 4시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 윤 대통령과 이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인영 전 사령관도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증언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회 측 신청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의 주신문 과정에서 국회 측의 이 질문 내용에 아무래도 부합하는 답변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인데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답변에서 일부 부분을 이제 거부한다든지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회 측의 이 주장 방향과 반드시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도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지만 이 부분도 일단 국회 측에서 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부합하게 답변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부합하는 주장을 할 것인지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눈을 감고 아무래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질문의 뭐 문답 과정에서 어떠한 좀 압박을 주는 뭐 이런 뉘앙스 자체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자 하는 이런 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전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 이진우 전 사령관하고 여인영 전 사령관 육사 동기로도 알려져 있고 지금 둘 다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두 증인이 지금 재판정 주변에서 이렇게 다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럴 기회는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이동 과정이라든지 이 겹치는 뭐 동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차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선을 검토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새로 올라온 내용이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는 없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변호사님? 예,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사실관계와 맞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신빙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진술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사실관계 주장이 조금 더 신빙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국회 측에서 결국에는 재주신문 과정에서 이 답변에 대해서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반대 신문에서는 답변을 하고 재주신문 과정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또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주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또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과정에서의 답변 그리고 또 추가적인 구체적인 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이것까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윤 대통령은 반쯤 감은 눈으로 증인 신문을 계속 청취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서 국회 측 주신문에 이어서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진우 전 사령관이 뭐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나 그리고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말을 잘 했는데 오늘 이 대심판정에서는 말을 아끼는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본인의 형사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내란의 주요 종사자, 이 성립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술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도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 헌재 심판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증거의 대부분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진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진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국회 측의 주신문에서는 형사 지금 재판을 이유로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을 이진우 전 사령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반대 신문 이후에 있을 재주신문에서는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재판관들이 조금 더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좀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 증인신문 당시에 이 국회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예.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다. 선택하는 부분이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휴정 다음에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에 대해서 이 부분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주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 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한 그런 사례가 많은데 윤 대통령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하루 전에 수방사의 구체적 임무를 정리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봉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담화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면 출동 예정 부대원들에게 쇠 지렛대와 망치, 톱 등을 휴대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경비대대 출동을 준비시키고 위병소 폐쇄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다, 이런 보고도 함께 이루어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헌재에서도 좀 참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공소장도 결국에 수사 기록입니다. 예. 수사 기록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공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사실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 공소장 자체의 성격이 검찰에서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실관계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거치는 과정 자체가 형사 재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소장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공소장에 이 서로 간의 공소장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진술조서를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관계자들의 답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검찰의 진술조서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공소장 내용에서 전해진 내용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것들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의 이 입에서 나온 조서가 기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진우 사령관의 이 현재의 답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이 검찰에서 이 부분 판단을 한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도 증명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소장의 내용이 모두 다 그대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엄 전 병력 출동 준비 없었느냐라는 대통령 측의 질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하루 전에 이제 수방사의 구체적 임무를 정리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조금 전 지금 심판정에서 나온 내용이죠. 계엄 전 병력 출동 준비 없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없었다, 준비 없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지금 국회 측 주신문 과정에서도 답변이 있었던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본인은 계엄 선포 전까지 이 계엄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엄인지 몰랐다라는 예, 거죠? 계엄인지 자체를 몰랐고, 병력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이 사실관계,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볼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고, 이게 이 하나하나의 사실관계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세세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제 국회 측에서 증명을 하려고 할 것인지,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하려고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 내용 얘기해주신 계엄 전날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수방사와 관련해서 보고했다는 내용도 이게 계엄과 관련한 보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일상적인 보고의 일종이었다라고 이진우 전 사령관은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이에 대한 목적이 달랐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회에 병력이 투입됐던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병력을 투입한 것은 맞다. 하지만 목적 자체가 국회 측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회를 통제한다든지 그런 의결, 봉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사실관계를 답변을 들음에 있어서도 사실관계의 어느 부분까지 인정했는지,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는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금 증언하는 내용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무 수행 중에는 TV 현장 중계를 보지 못했고, 계엄 해제 의결 전후 시간은 정확히 모른다. 그리고 계엄 해제 전에 국회 경내에 수방사 대원 14명이 있었다라고 이제 대통령 측에서 말한 걸로 보이고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1회 전화 받은 건 맞다라고 증언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예. 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판단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1회 전화 받은 건 맞다. 하지만 그 통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든지 어떠한 뭐 지금 현재 국회 측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뭐 통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인 공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와 관련한 답변이 올라와야 저희가 좀 전해드리긴 하는데 결국 전화를 통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이 전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사실 그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 기존의 뭐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답은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때 당시에 답변한 것이 맞다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착오로 답변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지금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계엄 당시 비선으로 지목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여당은 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인터뷰 내용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야당이 청문회에서 제기한 의혹들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계엄 사태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인영 방첩사령관도 비화폰을 받았다며 안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화폰이 내란 사태의 핵심 통신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성훈 차장이 계엄 선포 열흘 뒤에는 비화폰 불출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경호처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거나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경위를 캐물었는데 이 전 장관은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여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직후 야당 의원들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고리로 맞불을 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이후 양심선언이라며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김 의원이 사령관일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며 지난해 12월 6일 곽 전 사령관의 증언도 회유에 따른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한 겁니다. 여당 측은 또 곽 전 사령관이 증언 과정에서 요원을 언급해 놓고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발언한 것처럼 호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계엄날 자정이 넘은 시각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잇따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며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요원 언급을 두곤 자신이 새벽 1시 이후 국회 본관에 들어간 707 특임단 요원들을 철수시킨 사실을 말한 건데 대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위는 지난 1차 청문회에 이어 거듭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 명령장도 발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구치소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방어권을 가지고 응하지 않고 있는데도 2번씩이나 동행 명령장을 발령했다며 이런 일을 계속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야당 주도로 내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구치소를 잇따라 찾아 비공개 신문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네, 국회 측 소식 들어봤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30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의 주신문,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한 국회 측 주신문이 있었고 지금은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진우 전 사령관 조금 전 중요한 부분을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1회 전화를 받은 건 맞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지하 B1 벙커는 중요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자, 이 B1 벙커와 관련해서는 이 체포조 운영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고 싶다. 뭐 아니면 만약에 정말 없었던 사실이라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건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결국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각각 이 증명 책임이 있는 당사자지 않습니까? 이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뭐 증인 신문이라든지 어떤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 뭐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결국 추가적인 이제 증인 신문의 답변 내용도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이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진우 사령관 휘하에 있었던 수도방위 사령부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로 출동해서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했었죠. 이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서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조금 전 관련 질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B1 벙커는 보안시설이다 언급을 안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 걸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상황이 복잡해도 군인은 단순하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복잡해도 군인은 단순하게 해석해야 한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예.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군인이 단순하게 해석해서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도 이제 재판소에서 어떻게 볼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뭐 짐작컨대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뭐 명령에 이제 복종하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 수행을 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이 아닐까 좀 해석을 조심스럽게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검찰 등이 유도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유도 질문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측의 재신문이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재신문은 앞서 이제 30분보다는 조금 짧은 15분이 진행될 예정인데 앞에 이제 주신문에서는 유의미한 그런 답변이 없었단 말이죠. 재주신문에서는 좀 어떤 기대해 볼 만한 답변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처음에 주신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 신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에 대해서 재주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일부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재주신문에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빙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증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재주신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국회 측에서도 이 재주신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재주신문 그러니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서 각각 15분씩 재주신문과 재반대 신문을 이어간 뒤에 재판관 질문이 뒤에 또 이어지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재판부의 질문과 그리고 답변 과정입니다. 재판부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특히나 중요한 사실관계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명확해야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한 가지 질문이나 두 가지 질문 정도에서 답변 내용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혹시나 뭐 진술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정도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또 사실 지난 그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진우 사령관에게 질문을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재반대 신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재반대 신문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가 질문을 직접 하는 것 자체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신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직접 신문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반대 신문 과정에서 결국에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재반대 신문 과정에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 네. 대통령과의 통화가 그래도 한 차례 있었다라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뭔가 사령관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좀 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이 통화를 한 차례 한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물증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신문 과정을 통해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것 자체는 아마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통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 직접 묻는다든지 아니면 이 대리인을 통해서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질문인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질문 과정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게 비춰질지가 재판부에 어떻게 비춰질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대 신문에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재반대 신문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깨고 나서까지도 직접적으로 질문할 것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은 국회 측의 재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 기억대로 얘기를 한다. 공소장은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국회 측 증인 신문에 거듭 말씀 않겠다라고 또 거듭 말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질의 내용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걸로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아까 주신문 당시에도 이 대통령 측에서 이 국회 측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 신문 조서를 기반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신문 조서를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절차적인 위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만약 국회 측에서 이 재주신문 과정에서도 신문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앞서와 같이 동일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회 측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이야기를 근거로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기억대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검찰의 신문에 기억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과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 공소장이라는 것은 신문 조서만 기반해서 이제 작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서 검찰이 봤을 때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공소장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의 신문에서의 답변 내용 외에 다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이 본인의 답변 내용 자체가 조서에 기재된 것과 실제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 달리 해석되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증인 신문에 대해서 거듭 이제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을 좀 오늘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재판관이 제지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나가는 이런 상황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각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의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를 근거해서 이 부분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다른 이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 유도신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유도신문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측에 거듭되는 이런 항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증인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뭔가 증인이 지금 진술을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더 진술을 더 뭐랄까요?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것을 좀 막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증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느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좀 예상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국회의 질문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 측에서 아무래도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여러 가지로 정제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국회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5차 탄핵 변론기일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